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의 체인저,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조던 김장섭 지음 트러스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주실 고마운 분들에게 이전 책 내일의 분은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세를 연출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이 증폭되었고 종합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나스닥 지수에서 한 달에 마이너스 3% 이상의 급락이 4번 이상 나오는 상황을 공황으로 규정하고 이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뤘습니다. 바로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 이상이 4번 발생하면서 공황에 들어갔고 책의 출간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많은 독자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단점은 투자자들이 포모, 내가 주식을 판 후 올라가면 어쩌지? 하는 현상에 시달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황이 발생하면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2달을 기다린다는 게 마이너스 3% 룰의 원칙이었습니다. 4번이 아닌 마이너스 3%가 한 번 발생하면 한 달을 기다린다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을 팔지 않고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느꼈고 포모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이너스 3%가 또다시 뜨면 한 달 혹은 2달을 기다리는 기간이 그만큼 연장되므로 기약 없는 기다림이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에 매진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이너스 3% 이상이 4번 발생하는 공황이 발생하거나 단순히 마이너스 3%가 한 번 뜨거나 혹은 주가가 전고점 대비 하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원칙은 리밸런싱과 말뚝박기입니다. 이 책에서 새롭게 추가된 대원칙으로 임상 결과 이 2개의 법칙을 활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포모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크게 상관없이 주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은 코로나 이후 테이퍼링 실시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심하게 요동치는 경우가 잦아지고 투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방법은 투자자들이 밤잠을 편히 잘 수 있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1권에서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라는 제목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향후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를 다룹니다. 다양한 경제 요소들의 변화 상황과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는 미중 전쟁의 양상을 연구했습니다. 이전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관세를 중심으로 한 무역 전쟁이 핵심이었다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바이든 정부 시기에는 금융전쟁, 반도체 전쟁, 디지털 화폐 전쟁으로 전쟁의 양산이 확산되면서 더욱 사활을 건 양국 간 패권 다툼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세상의 수레바퀴는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미래, ESG, 애플카, 메타버스와 AR, VR, 인플레이션의 향후 전망까지 미래에 대한 조망을 담았습니다. 2권,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실행법을 담았습니다. 이번 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와 원칙은 리밸런싱과 말뚝박기, 업그레이드 마이너스 3% 룰입니다. 리밸런싱은 평상시에 주가가 떨어질 때 대응법입니다. 다양한 임상 결과와 데이터를 통해 리밸런싱이 왜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말뚝박기는 나스닥의 마이너스 3% 뜨는 위기 상황 대처법입니다. 포모에 시달리지 않고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회피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비법입니다. 또한 기존 마이너스 3% 룰도 수정하여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기존 마이너스 3% 룰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더 발전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 두 가지 원칙과 업그레이드된 마이너스 3% 룰은 투자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제갈량의 주머니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차원을 넘어 위기의 시기에 부자행 급행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비교하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나 소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미국 주식의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전 책 내일의 부에서 데이터를 제시하며 자세히 다뤘던 것처럼 미국 주식의 지난 23년간 수익률은 158배였습니다. 그것도 세계 1등이라는 가장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면서 거둔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량한 주식에 마음 편히 투자하면서도 그 어떤 자산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세계 1등 주식 투자입니다. 이 책도 세계 1등 주식 투자법과 다름 아닙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는 대전제하에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황 변화로 세계 1등 주식의 주인이 바뀐다면 바뀐 주식으로 바꿔 타면 됩니다. 투자자는 계속해서 1등 주식만 들고 가면 됩니다.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서 1등 주식이 바뀌어도 투자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평생 은퇴 없이 투자할 수 있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실히 따라 하신다면 반드시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목표는 99.9%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100%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법입니다. 이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비슷한 것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지난 수십 년간의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 연구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면서 창조해낸 비책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꿈을 꿈으로만 끝내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현실로 바꾸고 싶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책이 이해될 때까지 몇 번이고 정독하고 실제 투자에 성실히 정확히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1부 새로운 세상이 온다. 7. 주식은 모아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사고 팔아야 하나? 1등 주식 투자법은 사고 파는 투자를 전제로 한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모아가는 전략도 아니다. 주식을 모아간다는 말은 보통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수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혹은 부정기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는 경우다. 어떤 주식을 모아가야 하는가? 1등 주식일까? 아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식이다. 예전에 강의를 수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은 아마존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아마존을 산다고 한다. 아마존의 미래 가치를 믿는다며 통장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돈으로 아마존만 산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모아가는 전략이다. 세계 1등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모아가야 할까? 사고 팔아야 할까? 답은 사고 파는 전략이다. 1등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는 1등 주식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식을 모아가는 투자자는 세계 1등 주식이 바뀌어도 갈아탈 이유가 없다. 1등이건 1등에서 2등이 되었건 혹은 10등까지 밀려나도 모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따라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개별 주식보다는 S&P 500과 같은 지수 추종 ETF인
VO와 같은 상품을 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는 게 좋다. 모아가는 전략은 지수 관련 종목에 구사하는 것이다. 세계 1등 주식 투자법은 모아가는 전략이 아닌 사고 파는 전략이다. 다만 세계 1등 주식을 추종하면서 모아가는 것도 맞는 말이다. 계속해서 모아가되 세계 1등 주식이 바뀌면 바뀐 주식으로 갈아타면서 계속 모아가면 된다. 그러나 기본 전제는 사고 파는 전략이다. 주식에서 가격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주식의 가격인 평단가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어느 가격에 사건 사서 올라가면 된다. 내가 애플을 150달러에 사서 160달러에 팔고 다시 200달러에 사더라도 억울해하지 않는다. 평단가에 의미를 두면 주식을 사고 팔 수 없을 뿐더러 돈이 생겨도 더 살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감정이 투자에 뒤섞여 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1,000만 원으로 애플을 350달러일 때 샀는데 다음 달에 돈이 생겨서 1,000만 원으로 애플을 사려고 보니 400달러가 되었다.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지난달 얼마에 샀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평단가에 지나친 의미를 두면 투자가 복잡하고 힘들어진다. 오를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한다. 그리고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성향의 투자자는 수익률에 목숨을 건다. 내가 1,000만 원 넣어서 2,000만 원이 되었으니 2배, 즉 수익 100%가 나왔는데 지금 더 큰 돈을 넣으면 물타기가 되어서 수익률이 20%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망설이게 된다. 이래서는 한 종목에 큰 돈을 넣을 수 없고 이 종목에 조금, 저 종목에 조금 이런 식으로 투자하거나 투자금 자체를 늘릴 수 없게 된다. 개미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샀던 가격을 잊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플을 2달러에 사서 4달러에 팔아 2배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니 애플의 주가가 400달러가 되었다. 그러면 이 개미는 400달러에 살 수 있을까? 매수가 쉽지 않다. 자신이 판 가격인 4달러만 생각할 뿐이다. 그런데 애플은 그동안 지속 성장해 왔고 수익이나 미래 가치가 400달러에 수렴했으니 400달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자신이 판 4달러라는 상대적 가치에 집착하기 때문에 애플을 놓치고 만다. 나는 150달러에 샀다가 160달러에 팔고 다시 200달러가 되었어도 다시 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평단가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평단가를 신경 쓰면 절대 큰 돈을 집어넣지 못하고 오르는 주식에 더 돈을 넣지 못한다. 그저 소액으로 소심하게 휘젓기만 하는 것이다. 소액으로는 주가가 10배 올라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100만 원이 10배가 올라 1,000만 원이 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돈을 넣어서 평단가가 높아져야 부자가 되는 것이다. 손절매를 못하는 투자자도 많다. 1억 원을 넣었는데 10%가 빠져서 9천만 원이 되었다. 손절매를 두려워하는 투자자는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절대 팔지 못한다. 그런데 50%가 빠졌다고 가정해보자. 손실이 5천만 원이다. 수렁에 빠져버렸다. 이때 팔 수 있을까? 1,000만 원 빠졌을 때 못 파는데 5천만 원 빠지면 팔 수 있는가? 미션 임파서블이 되고 만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자. 1억 원을 넣어서 10%가 올라 1억 1,000만 원이 되었다. 올랐으니 수익 실현을 한다고 팔아서 1,000만 원 이득이 되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20%나 올라버렸다. 지난번과 같은 수량을 사려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살 수 있을까? 손절매와 같은 이유로 사지 못한다. 만약 주가가 더 올라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살 수 있을까? 아마 때려 죽어도 못 살 것이다. 이래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손절매를 잘해야 돈을 잃지 않고 평단가를 잊어야 더 살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잃지 않아야 한다. 크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절대 팔지 않는다. 본전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은 우하향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지수가 레벨업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수십 년간 한국 주식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현대차, 포스코 등 우량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주식도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했었다. 여기서 본전이 될 때까지 절대 팔지 않는 주식은 세계 1등과 같은 우량한 주식이다. 2. 일정 구간에서는 손절매 라인을 만들고 팔아야 한다. 손절매 라인은 미리 설정해두고 상황이 오면 앞뒤 따지지 않고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 가격에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면 판다. 이를 실천하면 잃어도 크게 잃지 않는다. 또는 나스닥 지수에 마이너스 3%가 뜨면 전량 매도한다. 이것도 크게 잃지 않는다.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로 시작하는 공황의 시기. 대부분의 주식은 50%까지 빠지고 심지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한다. 주가의 미래를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절매 라인을 만들고 지키면 잃어도 크게 잃지 않는다. 반면 거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한번 잃을 때 크게 잃으면 된다는 얘기다. 크게 잃는 방법은 무엇인가? 1. 대출과 레버리지를 쓰면 크게 망한다. 왜 레버리지를 쓰면 크게 망하는가? A라는 주식을 대출을 끼고 3배 레버리지를 껴서 샀다. 그런데 30% 이상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원금이 10%만 남는다. 결국 40%까지 빠지면 3배 레버리지니까 마이너스 120%가 되어서 원금은 다 까먹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다. 2. 절대 팔지 않고 버티면 크게 망한다. 주식의 가치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천하제일의 주식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다. 오를 때는 상관없지만 떨어질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나중에 오르겠지 하고 팔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크게 망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사라고 하면 사고, 시장이 팔라고 하면 군말 없이 판다. 철저히 시장을 믿고 따른 전략이다. 시장을 따르면 시장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수익으로 보답한다. 마이너스 3%가 뜨면 팔면 된다. 혹시 모를 공황이 올 수 있으니까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팔면 수수료는 나가도 크게 잃지는 않는다. 공황이 끝나면 다시 사면 된다. 다시 마이너스 3%가 뜨면 또 팔면 된다. 단순하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가 그치면 우산을 접는다. 시장은 원래 양치기 소년이고 능수능란한 거짓말쟁이다. 나스닥 지수에 마이너스 3% 폭락이라는 태풍이 불고도 다음날 오를 확률이 50대 50이다. 페이크가 절반이라는 뜻이다. 즉, 마이너스 3%가 뜨고도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라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언젠가는 10년에 한 번 오는 공황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이너스 3%는 공황과 관련이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시장에 역행하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처럼 여기는 말을 종종 듣는다. 마이너스 3%를 버텼더니 오히려 더 올랐어. 마이너스 3%뜰 때 들어간 사람이 승자야.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만약 그날이 2000년 닷컴 버블의 꼭대기였다면 어땠을까? 3년 반 동안 78%가 빠지는 꼭대기였다면 말이다. 원금 회복까지 14년이 걸려
2014년에야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래도 버텼을까? 지수는 그나마 양반이다. 소프트뱅크와 같은 기업은 2000년 닷컴 버블 때 99%가 빠졌고 겨우 전고점 대비 10%만 회복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티은행, AIG의 꼭대기에서 투자한 사람은 어땠을까? $1000였던 주가가 $4대까지 떨어져 99% 마이너스가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원금의 10%도 회복하지 못했다. 이것을 알고도 버티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 시장을 역행하면 운 좋게 한두 번은 돈을 번다. 그러나 크게 떨어진 단 한 번에 크게 당해 망하고 만다. 10년 동안 매년 1억 달러씩 총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펀드 매니저가 있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다. 그런데 2000년 닷컴 버블을 만나 회사 돈 50억 달러를 한 번에 날리고 퇴직했다. 나심 탈레브의 블랙 스완에 나오는 얘기다. 시장이 팔라고 했는데 팔지 않고 버티다가는 한 번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공든 탑이 이처럼 한 번의 태풍에 쓸려버린다. 우리나라 슈퍼개미들의 말로는 좋지 않다. 시장과 반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니 시장의 무서움을 모르고 자신의 실력을 맹신, 과신한다. 조심성이라는 방어막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다. 10년 동안 100억을 벌었는데 3배 레버리지를 타다가 공황을 만나 마이너스 40%가 빠지면 바로 마이너스 20억이 되는 것이다. 믿기지 않는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관련 동영상 있으니 한번 보기 바란다. 결론.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조금 벌었다여 내가 최고야 하고 나대지 말자. 원래 초보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서 자만심이 충만하다. 이런 사람이 사고를 친다. 시장은 양치기 소년이다. 하지만 시장이 주는 신호를 철저히 지키자. 즉, 마이너스 3% 룰을 철저히 지키고 세계 1등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